한국 수출 효자 상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김, 라면, 불닭볶음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아무도 예상 못한 품목이 하나 끼어들었습니다. 샴푸입니다. 진짜예요. 지금 미국 아마존 헤어 카테고리 열어보면요. 두피 케어 1위 한국, 헤어 세럼 1위 한국, 발모 샴푸 3위 또 한국, 로레알, P&G 다 제쳤습니다. 미국인들이 지금 한국 샴푸로 머리를 감고 한국 세럼을 두피에 뿌리고 그리고 머리 끝에도 한국 헤어 오일을 바르고 있다는 건데요. 심지어 파라과이로 날아간 한국 헤어케어 제품은 6월 한 달에 전년 동기 대비 8배 증가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KBT 하면 스킨케어 선크림 얘기가 대부분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수출 금액을 뜯어보니까 조용히 그리고 무섭게 크고 있는 이 새로운 품목이 바로 헤어케어 제품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숫자로 이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리나의 유통기관 오리나입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헤어케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1% 증가한 2.8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이 성장을 누가 이끌었느냐? 여기가 핵심입니다. 미국향 수출이 47.9% 증가한 7,704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는데요. 그 결과 미국이 전체 헤어케어 수출액의 27.1% 차지하면서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작년에는 이 비중이 22.1%였는데 미국이 중국을 역전한 모습입니다. 월별로 보면 더 놀라운데요. 1월 71.5%, 2월에는 무려 101%, 3월도 48% 성장했고요. 9월도 37% 성장하는 등 매달 높은 성장률이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중국향 수출은 8.4% 증가하는 데에 그쳤고 일본은 오히려 4.1%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반기 헤어케어 수출은 미국이 주도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왜 하필 지금 미국에서 한국 헤어케어가 팔리기 시작했을까? 미국 내 KBT 수요가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킨케어로 한국 화장품을 접했던 소비자들이 이제는 두피 세럼, 헤어 트리트먼트, 헤어 오일과 같은 기능성 헤어 제품으로 소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바르던 기능성이라는 개념이 두피로 올라온 건데요. 실제로 아마존 순위를 보면 한국 브랜드들이 헤어 카테고리 곳곳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미장센 헤어 오일이 헤어 세럼 카테고리 1위, 닥터그루트가 발모 샴푸 카테고리에서 3위, 그리고 아로마티카의 이 두피 토닉이 1위. 그러니까 인디 브랜드 하나가 잘 된 게 아니라 대기업부터 인디까지 한국 헤어케어가 카테고리 전반에서 동시에 순위권에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온라인, 특히 아마존에서 확보한 판매 실적이 대형 오프라인 유통망 진출로 연결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에서 검증받고 오프라인으로 확장하는 이 공식은 스킨케어 인디 브랜드들이 밟았던 길과 정확히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역 다변화도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폴란드향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9% 증가했고요. 주요 수출국 8위까지 올라왔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200% 이상 성장했습니다. 남미에서는 브라질이 78% 성장했고요. 파라과이는 319% 성장했습니다. 특히 파라과이는 6월 한 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728% 성장하면서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캐나다도 재미있어요. 상반기 수출이 54% 증가했는데 6월에는 전월 대비 약 4.7배나 급증한 모습입니다. 캐나다는 그동안 헤어케어 주요 수출국 10위권에 들어온 적이 없었던 만큼 단일 채널 입점이나 일회성 물량일 가능성은 확인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미국에서 검증된 K 헤어케어 수요가 인접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정리하면 기존의 미국, 중국, 일본 중심이던 수출 구조가 유럽, 남미, 북미 인접국으로 다변화되고 있고 헤어케어는 K뷰티의 차기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그럼 이 흐름이 실제 기업단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아로마티카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아로마티카는 제 커버리지 종목은 아닙니다. 다만 K 헤어케어의 확산이라는 이 트렌드가 개별 기업의 숫자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드리는 사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헤어 제품 중심으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헤어케어 매출 비중이 기존의 50%에서 60%까지 상승했고 그리고 주력 제품인 로즈마리 루트 인핸서 제품의 매출 비중 또한 기존의
12%에서 15%까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아마존 성과가 특히 고무적인데요.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 스칼프 세럼, 스칼프 카테고리 3위를 기록했고 올해 프라임데이 때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미국 아마존 매출액은 90% 성장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상반기 해외 매출 같은 경우는 40에서 50% 정도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 비중은 38% 이상, 그리고 미주 비중 같은 경우 기존의 24%에서 35%까지 상승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9.5%를 기록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온라인 성과가 오프라인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에서는 타겟 611점 입점이 본격화될 예정이고 유럽에서는 두글라스와 로스만 등을 통해서 스페인, 체코 그리고 폴란드까지도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존 중심으로 온라인 쪽으로 인지도를 높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유통 채널을 확장하는 이 구조가 K 헤어케어 브랜드들이 공통적으로 밟아갈 수 있는 그런 성장 경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킨케어에서 시작된 K뷰티가 선크림을 지나서 이제 두피와 머리카락까지 올라왔습니다. 헤어케어가 K뷰티의 다음 성장 스토리가 될 수 있을지 저는 계속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